코인을 하시는 분 대부분 많은 분들은 코인 관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과연 여러분들의 계좌는 달라지셨나요? 이 종목 사면 1000% 간다, 2000% 간다 말씀드리는 그런 채널이 아닙니다. 그런 채널을 원하시는 거라면 지금 시청을 끄셔도 좋습니다. 올바른 분석이 무엇인지 이 영상 안에 담았습니다. 차트 분석 시작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이 시각은 2025년 4월 3일 오후 20시 00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를 하고 난 이후로 지금 비트코인이 7%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까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올렸던 걸 한 번에 다 빼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불안해 하실 거고, 저 지금 차트를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관점을 어저께부터 차트가 발표고 난 이후에 거의 진짜 밤을 새면서 지금 차트를 계속 보고 공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좀 차분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고점이 지금 제가 이 빨간 매물대를 그어놨던 지점이 비트코인 정고점입니다. 74K 자리고요. 74K가 정고점이고 이 자리가 강한 매물대라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정말 수많은 악재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쟁 이슈부터 뭐 김치코인 상패 이슈,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한 실망 매물까지 마운트 곡사 악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악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적인 시간과 조정을 뚫고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74를 뚫으면서 슈팅이 나왔었죠. 이 얘기는 뭐겠죠? 이 얘기는 뭘까요? 74K를 뚫으면서 사가지고 올린 거예요. 사서 올린 거라고요. 그 얘기는 74K는 일자로 뚫어가지고 나락을 가는 퍼센티지 확률보다 오히려 이 자리선 지지를 밟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직까지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매매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저는 이렇게 상단 추세선이 그어지죠. 상단 추세선이 그어져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서 차트가 물 먹고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금액이 어저께 이렇게 올랐죠. 올랐는데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깨면서 올리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상방으로 예측을 했었고 최소 못해도 99K는 찍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거래량을 보면 5분봉 캔들입니다. 5분봉 캔들에서 봤었을 때 이 첫 번째 뚫으면서 나왔던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도지 캔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 캔들까지 보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는 어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두 번째 장대 양봉이 나섰을 때 이건 캔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절로 나왔고요. 원래 수익을 한 5만 불 정도 가까이 보고 있었는데 결국 손절로 3만 불 정도를 뱉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어저께 이 차트를 보면서 느꼈던 건 다시 한번 내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익절을 반익절을 하는 게 맞았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거든요. 보시면 제가 어저께 뚫을 때 여기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단 말이죠. 뚫는 걸 확인을 하고 다이버전스 깨는 거 확인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차트가 올라갔었을 때 2% 정도, 그러니까 레버리지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11% 정도 수익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기가 기간적으로 며칠이죠? 올리는데 하루 만에 올렸었고요. 그리고 지지를 받고 슈팅이 나오고 난 이후에 횡보 이후에 이 추세선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여기 76K가 저점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99K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익절을 만약에 했었으면 수익을 챙겼겠죠.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선 익절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졌고 지금 보면 이 전고점을 완전 거의 머리 끝까지 만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꺾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추격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이 다시 이 하단 추세선 밑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이건 차트가 일단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이건 로스를 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로스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건 74K는 안 올 것 같아요. 74K는 안 올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원래 관점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74K 내려오면 롱을 받거나 혹은 여기 78K 어저께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드렸는데 이 78K가 오면 롱을 받거나 두 가지 정도로 하나를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었을 땐 이 78K를 뚫으면 78K를 뚫으면 실사를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질질질 새면서 빠질 것 같아요. 60K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일단 여기 76K는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도 변화가 없어요. 이 자리는 지금 저점이 나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78K가 무슨 자리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20% 가까이 말아 올렸던 자리예요. 그 얘기는 여기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매수세가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엔딩 다이아고날은 폐기가 됐어요. 지금 이 정도까지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내려왔다라는 건 이걸 한 번 더 이거 추세선을 바꿔가지고 엔딩 다이아고날 이렇게 또 그린다는 거 생각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다. 이 일단 깔끔한 엔딩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하는 거 보고 엔딩 다이아고날 이거는 지워졌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뭐가 있냐면 차트가 일자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일자로 차트가 박았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를 보면 과매도권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한 번 더 저점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다이버전스가 걸리고 마지막 매물대거든요. 사서 올렸던. 그래서 차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가봐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내려올 게 보여요. 단기적으로 반등은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78K를 찍어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롱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요? 78K입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엔딩 다이아고날은 이미 폐기가 됐어요. 그럼 이 자리가 78K가 올라갈 수 있는 마지노선 자리예요. 마지노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점 로스가 굉장히 짧아요. 로스 해봐야 2%예요. 2%라고요. 그리고 여기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변화 없어요. 올라간다라고 하면 99K까지 상방을 바라보고 있고 그럼 78K부터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25% 정도 됩니다. 25%. 그러니까 손절 라인은 2%,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25%. 이긴 뭐겠어요? 손익비가 미친 자리죠. 로스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 78K가 뚫려가지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60K까지는 롱 버튼을 뽑는 게 이로울 거예요. 차트가 이건 반등할 구간에서 반등 못하고 질질질 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흐를 거예요. 그래서 60K 구간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롱 버튼을 뽑는 게 맞아요. 78이 뚫린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60K 구간이 한다라고 하면 이 매물대를 일자로 뚫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던 과거 차트 비트코인 데이터를 봤었을 때 이걸 일자로 뚫는 거는 전쟁 이슈나 FTX 파산, 루나 폭락 사태 그 정도의 이슈가 아니면 불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물대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면 78K를 도달을 하면 롱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조정 없는 상승 없고요. 반등 없는 하락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날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자리가 21년도 최고점 엔딩 다이아고날 자리예요. 보시면 비트코인이 30% 정도 하락을 했죠. 이때도 반등이 있었어요. 이런 반등이 있어야 이런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올라갈 때도 봅시다. 이때가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 증시 폭락이 나오거나 차트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고 조정 나왔고 미친 듯한 슈팅이 나왔지만 중간중간 이런 하락이 껴있어요. 이런 하락이 껴있어야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그랬죠. 이런 하락이 껴있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109K가 고점이 잡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대로 일자로 뚫어가지고 시즌 종료라는 건 전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78K를 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받고 올라가는 걸 수익을 챙겨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구간이 굉장히 큰 롱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99K가 온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받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자, 설명을 드릴게요. 로그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좀 깔끔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장기 추세를 볼 때 로고를 쓰는데 저는 지금 이 16K부터 올라온 파동이
종결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매물대 박스를 두 개를 체크를 해보면 2파동 조정과 4파동 조정이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16K부터 올라왔던 이런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런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1파동부터 3파동까지 종료가 되니까 이거에 걸맞는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쵸? 그 얘기는 뭐겠어요? 1파동부터 5파동까지 파동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2파동이나 4파동보다는 기간적이든 가격적이든 큰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끝나고 이대로 올라간다라는 건 너무 비합리적이에요. 너무 비합리적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꺾인 거예요. 이건 명확히 꺾인 게 맞아요. 30% 정도까지 꺾였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하면서 떨어졌으니까 하방으로 내려가는 데 베팅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나락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합리적이지 못해요. 지금 제가 봤었을 땐 여기 78K 이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부턴 차트가 반등을 해서 최소 못해도 99K는 찍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5파동이 끝났으니 세부 파동인 2파동보다 4파동보단 큰 조정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이 자리보다 차트가 좀 강하게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시파동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매매 계획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78K가 오면 여기서 롱 포지션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구간에서 반익절을 하고 혹시나 분석이 틀리고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본절로스를 치거나 약손절 치면 돼요. 약손절 치고 여기 60K 구간에서 롱 구각 보면 됩니다. 롱각 보면 돼요. 일단 이게 첫 번째 매매 시나리오예요. 여기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받고 적당한 구간에서 반익절하고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99K 부근에서 완전 익절함과 동시에 숏 포지션 받을 거예요. 하방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고점이 나와 있다라는 거 체크가 된 상태에서 전략을 짜는 게 매우 좋아요. 매우 심플하고 매매를 할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슈퍼지션을 받아서 60K 구간까지 하락 이 수익을 챙기고 난 이후에 60K가 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부터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들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이때부터 2025년도 진짜 불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16K부터 올라온 파동이 1파동이고 여기서 내려온 게 2파동 60K를 찍어주면 그리고 메이저 3, 4, 5가 진행이 된다라고 봐요. 로그 차트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지우고 깔끔하게.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1파동이 나온 거고 지금 3의 1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3의 1, 3의 2, 3의 3, 4, 5. 이게 2025년도 불장으로 봐요. 그리고 앞에 하나 더 있죠. 메인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그러니까 가격을 보지 말고 그림을 보세요. 지금 먹을 구간이 이렇게 큰 3파동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의 2파동에서 종료를 해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코인 시장을 떠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60K부터가 진짜 찐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메이저 파동 자리가 6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파동 내용을.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기 관점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알트코인들 불장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2017년도 불장 때 2000 잘 보시면 2017년도 불장이었어요. 2021년도 불장이었어요. 2022년도 불장이었어요. 이때만큼 이때보다 기간 자금은 훨씬 늘었는데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알트코인들이 이때보다 힘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비트는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조정이 커 보이지만 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시장 심리가 많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하락보단 상방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솔라나나 이 친구들도 보면 심플해요.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솔라나 차트예요. 솔라나 보시면 지금 저점 갱신하기 직전이거든요. 그 저점 갱신하면 이대로 일자로 폭락해가지고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전 반대예요. 보시면 여기 하단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고 이 자리를 일자로 뚫는 게 전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 일봉상 RSI도 보면 위치가 그 전이 과매도고 한 번 더 저점 갱신 해봐야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자리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추세가 상방으로 바뀔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솔라나도 그렇고 니어 프로토콜도 그렇고 일자로 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단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추세 전환이 필요한 자리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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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지받고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또 지지받고 여기 매물대 쌓여 있죠. 그 여기가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니까 뚫리면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방 숏 배팅하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숏 버튼을 녹일 수 있는 게 제일 심플한 게 다이버전스 메커니즘이 역추세거든요. 금액은 빠지는데 RSI는 올라가는. 그러면서 추세가 전환이 됐었을 때 이 돌파 숏 받는 사람들 다 녹이기 좋은 게 추세 전환을 하면서 시원하게 반등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물먹었던 26만원, 27만원 라인까지는 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가 좋았는데 내려오면서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게 흔적이 안 보여요. 그리고 반등다운 반등하는 거 없이 힘없이 빠졌단 말이죠. 이런 코인일수록 반등했을 때 시원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니어 프로토콜도 같이 볼게요. 니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저점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얘도 보면 내려와 봐야 다이버전스가 또 컨펌이 날 자리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겠어요? 반등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어요. 니어 프로토콜이 800% 올리는데 144일 걸렸고요. 144일 걸렸어요. 그리고 조정받는 시간이 384일. 이 얘기는 뭐겠어요? 거의 시간적으로 2배 이상 가격적으로도 기간적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해줬고 한 번 더 내려와 봐야 채널 하단이에요. 채널이란 이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만드는 채널이고요. 파동 카운팅 비율적으로도 굉장히 이쁜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이 내려온다라고 하면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78K 롱 자리를 기다리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이거에 발맞춰서 이더리움도 볼게요. 이더리움 보면 이더리움은 아직 엔딩이 안 죽었어요. 안 끝났어요. 보시면 이더리움은 저점 갱신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저점을 갱신을 하면 비트는 저점을 갱신 안 할 것 같은데 날봉상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제일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제일 큰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체크를 해보면 보세요. 상승이 있었죠? 조정이 있었어요. 상승이 있었죠? 조정이 있었고 이 자리가 통엔딩 나왔던 자리인데 보시면 이렇게 더블 다이버전스가 상승 다이버전스 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온 거였거든요. 확인되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가 1526달러, 1540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저점 갱신을 하면 얘도 지금 다이버전스가 살아 있어요.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자리부터는 차트가 추세가 꺾여가지고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라고 보고 있는 거 아직도 변화 없다고요.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지금 떨어지는 거에만 집중을 해서 아 무서워할 게 아니라 어디서 추세 전환이 일어날까라는 걸 전략을 세워두고 차트를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장기 관점도 말씀드렸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하이먼 미스키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고점이 잡혔고 반등 없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락이 시작되면서 공포라고 생각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지금 보면 고점이 109K 고점이 잡혔고 지금 74 부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차트가 99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람들 따라 탔을 때 60K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 공포하면서 사람들이 아마 60K 온다라고 하면 좌절하고 댓글 중에서도 가끔 보이던데 65면 시즌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럼 차트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메커니즘인데 항상 그랬거든요. 보시면 날봉도 이때도 보세요. 보시면 21년도 최고점이었는데 이때 정말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차트 잠깐 움직이는 이 횡보하는 사이에 막 무비블록 하루에 100%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고점 갱신하니까 따라 타니까 어떻게 돼? 30% 하락 줬고요. 이러다가 사람들이 이거 뭐지? 하고 도망쳐야 되나? 끝난 건가? 했는데 다시 한번 몰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따라 타는 거야,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 하락 두들겨 맞고 사람들 손절 치고 비트코인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추세 전환된다고.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봤을 때 레벨이 아직 여기에요. 여기라고. 진짜 공포는 시작도 안 했어요. 60K를 찍어줘야 사람들이 진짜 공포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때도 48K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저점 나왔을 확률 높고 74K가 고점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적으로 눌러버리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뭐 48K가 저점이었다는 거 맞췄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거래량을 봤었을 때 이 자리가 ETF 승인 났던 자리였고 여기서 지지받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지받았던 게 위치가 매우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60K가 온다라고 하면 시즌 종료가 아니라 추세가 반전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60K가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먹고 제대로 상승 추세 전환이 됐던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4시간봉으로 보면 아주 명확해요. 금액이 빠져 있어요. 그쵸? RSI를 보면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차트가 80% 이상 반등을 했던 자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60K가 온다라고 하면 일자로 폭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선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차트가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무서워할 게 아니라 여기 78K가 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 심플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78K가 깨지면 롱 보텀 뽑고 여기 60 물 때까지 관망하면 돼요. 여기에서 아무 짓도 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를 할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요. 여기 78K에서 여기가 반등할 수 있는 마지노 선이고 여기가 로스라인 걸려 있어요. 엔딩 다이아고날은 폐기가 됐기 때문에 74K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뚫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제 관점이에요. 오히려 7, 8 뚫리면 이 74 흐르면서 차트가 이렇게 질질질 새면서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60K 올 때까지 롱 버튼을 뽑는 게 맞다고요. 롱 버튼을 뽑는 게 맞아요. 추격 수술 쳐줘도 안 되고 차트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이런 형태일 땐. 차트가 이럴 때는 이런 게 많아요. 중요 라인에서 걸리면 이런 식으로 지지받는 척 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러고 팍 쏟아요. 이 자리가 어디 자리였죠? 저희 이때 여기 보시면 지지받으면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M자로 흐르다가 이렇게 팡 꺾인다니까요. 그리고 48K 찍고 차트가 급반등했잖아요. 이런 형태, 작년 7월 형태, 이런 프랙탈들이 좀 많이 나와요. 지지받을 구간에 지지를 못 받았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노 선이라고요. 78K가. 이 자리를 기다리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이렇게 같이 맞춰서 설명드렸고 지금 알트코인들 형태도 보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조정은 충분했고요. 이대로 나락을 가는 것보단 추세가 한번 전환이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니어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큰 솔라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영상 분석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추격슛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차트를 바라보는 게 지금 보면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건들고 나서 꺾였다라고 하는 건 거진 못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과거 차트를 지금 좀 뒤져볼 생각이에요. 제가 혹시나 놓쳤던 부분이 있는 건가.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고 제가 느끼는 점이 있다라고 하면 또 영상으로 좀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은 깔끔하죠. 디테일해요. 여기 78K 롱자리를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8K 롱자리를 기다리는 게 맞고 내려오면 여기 구간에서 그냥 깔끔하게 롱각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트가 지금 내려오는 거에 모습을 맞춰가지고 99K 바로 못 간 건 아쉽긴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관점이 오히려 심플해진 것 같아요. 심플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좋은 건 차트가 혹시나 이 롱 자리를 못 잡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99K를 도달을 해주면 차트가 너무 쉬워져요.
여기 와주면 쇼 치면 되고 778 오면 롱 받으면 되고 내려오는 거 하방 먹고 여기 60K에서 롱 먹으면 돼요. 매매를 할 구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세 구간이에요. 세 구간. 롱자리, 쇼자리, 메인 롱자리. 여기는 알트도 담을 자리. 예. 이렇게 영상 분석을 마치고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차트가 지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흘러갔잖아요. 그쵸? 안 흘러갔고 그럴 때일수록 이 매매 원칙을 더 지켜야 돼요. 진짜로 지켜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생각했던 자리 롱자리가 끝났고 여기 쇼치고 롱치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로스가 나가더라도 데이터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반익절이라는 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쵸? 근데 반익절이라는 걸 할 자리가 있고 안 할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제 같은 자리에서는 아깝다라고 해가지고 익절을 그냥 날렸어야겠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 매매 원칙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제가 매매 원칙을 어긴 걸까? 그리고 저의 앞으로의 매매는 어떻게 된 걸까라고 해봤었을 때 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음. 어제같이 이렇게 추격으로 들어갔던 자리에서. 그래서 이 매매 원칙을 여러분들도 꼭 지키시고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매매 원칙이 이걸 지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익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제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벨트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매매 원칙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세요. 저의 매매 원칙. 이 저의 매매 원칙을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매매 복귀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대한 그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원칙이거든요. 이걸 안 지켰을 때 전 시대가 갈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꼭 선물이든 현물이든 꼭 만드셔가지고 지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9K에서 어제 올라갔었으면 좀 좋았겠지만 어저께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원래라면 익절을 했었으면은 뭐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뭐 5만 불이었는데 손절로 3만 불 나갔으니까 속쓰리네 5만 불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잠겨 있으면 절대 앞으로 못 나가요. 손절 없는 매매는 없습니다. 손절이라는 건 무한정 낄 수밖에 없지만 큰 뷰부터 작은 뷰 분석하고 지금 차트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올바른 손익비를 찾고 어디서 반등을 할 건지 자세히 확인해 보고 한 번 매매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차트를 바라보면 조금 더 얻어갈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선물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정다운 선물 트레이딩방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764분 들어와 계십니다. 764분 들어와 있고요. 이 선물방에선 그냥 제가 뭐 롱 받았다, 숏 받았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관점 공유가 진행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 관점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조건 리딩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눈을 띄울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손절이 나가더라도 이유 있는 손절이 나가야 돼요. 그냥 무작정 손절 나가는 게 아니라 버튼 눌렀는데 손절 나갔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들어갔어. 근데 손절이 나갔네? 그럼 매매 복귀를 해봐요. 같은 상황이었을 때 나한테 수익을 주는 자리가 많았는지 손해를 주는 게 많았는지 비교를 해보고 손해를 많이 줬다라면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피드백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절실하고 차트를 직접 볼 수 있는 눈을 띄우고 싶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정 댓글 통해서 남겨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은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차트를 조금 집중해서 좀 바라보려고 해요. 어떻게 차트가 흘러나오는지. 예, 그리고 보이는 관점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